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 강의인 데이터 로드 및 편집입니다.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저희가 다운로드 받은 나드리콜 데이터를 파워 BI에 넣고 이제 파워 BI 데이터를 전체를 통해서 시각화에 알맞게 편집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각자 파워 BI 키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새로 켰는데 이제 저번 시간에 제가 파워 BI 저장하라고 했을 거예요. 저장하신 분들은 그 프로젝트 파일 켜줘냅니다. 이렇게 키시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전에 다운로드 받은 나드리콜 데이터를 가져올 건데요. 나드리콜 데이터는 이제 CSV 형식으로 돼 있어서 이걸 클릭하면 되지만은 저희는 이제 파워 BI에서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지 잠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자세히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파워 BI에서 고를 수 있는 데이터 형식들이 다 리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저희가 친숙한 엑셀 문서,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텍스트 CSV,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강의인가요? 빅데이터와 시각화 강의에서 알려드린 반증형 데이터인 XML과 JSON, 그리고 PDF, 또는 액세스, SQL이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웹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링크를 넣어서 웹 크롤링도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초급 강의 시간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이고요.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은 중급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에는 텍스트 CSV를 클릭하셔서 연결,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받아놓은 데이터를 클릭해서 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이런 창이 되게 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엑셀을 여신다면은 엑셀은 여러 개의 시트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시트를 클릭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시트를 선택하시고 로드하시면은 그 시트들이 가까이 테이블로 해서 파워 BI에 로드가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에 사용하는 데이터 형식인 CSV는 이제 시트가 무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드하면 이렇게 데이터 예시가 쭉 뜨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다뤄야 할 것들은 파일 원본이라고 돼 있는 인코딩, 그리고 구문 기호, 이 두 개만 저희가 조작을 해주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자동적으로 들어가 있긴 해요. 네, 가끔 얘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이상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수동으로 조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희 한국에서 쓰이는 파일 원본, 즉 인코딩 형식은 정해져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65001 유니코드 UTF-8 또는 EUCKR 또는 CP949입니다. 보시면은 다양하게 인코딩이 많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 CP949, 949 콜론 한국어, 이거 혹은 현재 선택된 유니코드 UTF-8 가장 많이 쓰인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구분기호입니다. 이제 구분기호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제 CSV가 뭐의 약자인지 알고 넘어가면은 좋습니다. 이제 CSV라는 거는 이제 콤마 separated values, 즉 쉼표로 구분된 값들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본값이 쉼표로 구분되어 있긴 한데 가끔 텍스트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하나의 셀에 쉼표가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잘못 구분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개발자나 데이터를 다루시는 분들께서는 쉼표 대신 다른 특수 기호를 넣기도 합니다. 콜론이나 쉼표, 등호, 세미콜론, 공백, 탭 이런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만약에 데이터를 봤는데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시면은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문자를 넣으시면은 알아서 잘 분류가 됩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콤마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콤마를 넣으시면은 이제 아까 심표와 똑같이 잘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로드를 누르면은 이제 이 데이터가 파워 BI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한 800메가, 700메가였나요? 그쯤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해요. 이제 데이터 전처리라는 거는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작업 중 하나예요. 실제로 이제 데이터 분석가들이 데이터 분석에 소요하는 시간 중 80% 정도가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입니다. 데이터 수집은 어찌어찌해서 쉽게 했다고 칩시다. 이제 데이터 전처리가 그 다음 임무인데요. 네, 실제로 저희가 분석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그렇게 깔끔하지 않고 많이 지저분한 상태예요. 그래서 거기서 비어있는 값도 처리하고 좀 이상하게 적힌 값들로 처리하고 뭐 자료형 변환 혹은 날짜에서 뭐 월을 추출하든지 날짜에서 월을 추출하거나 년 또는 요일을 추출하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작업을 통틀어서 전처리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 시간에서는 이제 파워 BI에서 제공하는 파워 이제 쿼리 편집기를 활용해서 저희가 간단히 전처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강 한 8개에서 9개 정도의 작업을 저희가 천천히 제 화면 보면서 따라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로드가 끝났네요. 네, 데이터 로드가 끝나셨으면은 가장 우측에 필드라고 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게 될 거예요. 데이터 옆에 이제 이 꺽쇠 누르시면은 밑에 이 데이터를 구성하고 있는 칼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데이터를 로드했으니까 옆에 데이터 기억하시죠? 이거 누르시면은 이제 저희가 로드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간단한 전처리가 가능하지만은 저희는 좀 더 복잡한 전처리가 가능한 쿼리 편집기를 내려서 할 텐데요. 쿼리 편집기를 여는 방법은 필드에서 어떤 데이터를 클릭하시고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창이 뜰 겁니다. 거기서 쿼리 편집을 누르시면은 이제 저와 같이 이런 파워 쿼리 편집기라는 창이 뜨게 될 겁니다. 저희는 이제 이 창에서 오늘 수행해야 할 전처리를 모두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은 각각 이 줄, 로우에 대한 고유한 값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id라고 해서 각 고유의 값들을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일 상단에 열추가 인덱스열 0부터 1부터 사용자 지정이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상관없고 저는 이제 0부터로 넣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측에 인덱스라는 열이 생길 거예요. 인덱스라 하면은 저희들이 한눈에 보기 이게 무슨 데이터지 라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저는 id라고 변경할게요. id라고 이제 변경하는 이제 칼럼명을 변경하는 작업은 저희가 수정하고 싶은 칼럼명을 더블 클릭하면은 저희가 편집이 가능한 상태로 변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칼럼명을 넣으시고 엔터를 하시면은 간단하게 칼럼명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우측에 적용된 단계라고 해서 뭔가 하나하나 쌓여갈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행한 작업들을 다 리스트화 시킨 거고요. 나중에 이걸 뭐 함수나 언어로 해서 조작할 수 있겠지만은 이거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을 예정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나 이 작업 취소할래 하는 분들은 여기서 원하는 작업 클릭하시고 이 X 버튼 클릭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수행했던 작업이 제거가 되고
보시면 아까 제가 아이디를 변경했지만은 인덱스로 다시 돌아온 모습이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작업 되돌리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은 추후에 작업할 때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아이디를 만들었는데 지금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좀 저희가 분석에 있어서 불필요한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거를 해볼게요. 일단 저희는 위도 경도 데이터는 이번 강의에서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위도 경도 데이터를 모두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위경도 데이터가 4개 컬럼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걸 하나하나 삭제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반복 노가다 작업이기 때문에 한 번에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하는 거는 이제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하나를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하나하나 클릭하면은 자중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열 제거를 하시면은 저희가 선택한 자료들이 즉 칼럼이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사용하지 않을 데이터는 이제 이 배차 구분, 배차 차량 종류, 그리고 배차 차량 번호, 휠체어 유무 이거 4개 한 번에 지워보도록 할게요. 아까 동일하게 하나 클릭하고 이제 필요 없는 거 하나씩 더 클릭해주면서 여러 개 선택하고 제거 하면은 이제 저희들이 분석에 사용할 데이터만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못 따라하신 분들은 잠깐 강의 스탑하시고 여기까지 하시고 강의 이어서 들으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데이터 전처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할 거는 날짜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처리할 데이터는 접수 시간, 이 열에 대해서 전처리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는 날짜만 추출하고 연도만 추출하고 월만 추출하고 요일만 추출하고 이런 작업들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접수 시간 데이터를 확인하면은 년, 월, 일 시간이 전부 다 결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날짜만 떼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접수 시간을 누르시고 상단 메뉴 중에서 열 추가, 그 중에서 날짜만 하면은 이제 좌측 접수 시간 데이터에서 날짜만 뽑아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봐서는 좀 이해가 어려우니까 이 접수 시간 데이터를 저 옆으로 옮겨줄게요. 옮기는 거는 그냥 잡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접수 시간이 날짜 옆에 위치되어 있고요. 날짜라고 하면은 이것도 무슨 날짜지 하면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접수일자 넣겠습니다. 제 일자를 수출해 봤으니까 여기서 연도도 한번 추출을 해 볼게요. 여기서 연도 추출하는 거는 접수 일자에서 하셔도 되고 접수 시간에도 클릭하신 상태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접수 일자를 누르고 아까와 동일하게 열 추가, 날짜, 년 그러면은 이제 이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만 추출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접수로 해서 수정을 할게요. 이렇게 연도도 추출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추출할 것은 월입니다. 1월, 2월, 3월, 4월 그걸 추출해 볼 예정입니다. 다시 접수 시간을 누르시고 날짜, 월 라고 아까 동일하게 칼럼명도 바꿔주고요. 이제 일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처리가 간단하게 완료됐고요. 그 다음으로 추출할 것은 이제 요일하고 시간을 추출해 보고자 합니다. 접수 시간을 다시 누르시고 날짜, 일, 요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일 이름도 있어요. 요일하고 요일 이름은 차이가 좀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수행하고 차이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일은 저희가 흔히 아는 월요일, 일요일, 수요일, 토요일 그런 형식이 아니라 숫자 0, 1, 2, 3, 4, 5, 6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컴퓨터가 인식하는 방식 중 하나이고요. 실제로는 0은 일요일, 1은 월요일, 2는 화요일 그런 식으로 매칭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요일 이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쓰는 이 요일 이름이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번 시간에는 이 요일 이름이 아니라 요일을 사용할 예정이고요. 어? 그러면 나중에 시각할 때 밑에 요일 표시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나중에 그런 문제 다 해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요일 이름 지우고 여기서 수요일로 바꿀게요. 네. 그리고 이제 접수 시간에서 또 시간을 추출해 보겠습니다. 시간 추출하는 거는 이제 또 열 추가해서 시간, 시간, 시간 하면은 이제 해당 데이터에서 이 C에 해당하는 부분만 추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날짜, 시간에 대한 전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이제 이게 좋은 점이 파워 BI에서는 클릭 몇 번으로 연도도 추출하고 월도 추출하고 뭐 요일 추출하고 그런 게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이게 만약 파이썬이나 R 코드로 쳤다 하면은 이제 해당 데이터를 또 날짜 형식으로 변환해주고 거기서 일자 보완해서 새로운 열에 할당해주고 그런 작업들을 수행하긴 해야 돼요. 그것도 이제 익숙하면은 편하긴 한데 초심자분들은 이렇게 시각적 자료 보시면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 파워 쿼리 편집기 사용하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저도 옛날에 초기에는 이제 이런 작업하기가 파이썬에서 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날짜 데이터만 넣어놓고 파워 BI 작업하자 그런 식으로 많이 스윙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 들어서는 아무래도 파이썬이 더 익숙해져서 파이썬을 하긴 해요. 네, 잠깐 딴기로 했는데 네, 계속 이어서 다른 전처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바꿀 거는 장기 정도 안에서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중증, 경증, 하이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 하이픈에 해당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질환 분류에서는 다 노약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하이픈으로 되어 있으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이 하이픈을 해당 없음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는 거는 이제 장애 정도를 클릭하시고 변환 값바꾸기입니다. 여기서 값바꾸기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창이 하나 뜨게 될 겁니다. 여기서 찾을 값은 하이픈 넣으시고 바꿀 항목으로는 해당 없음. 그래서 확인을 수행하시면은 네, 다 바뀌었는데 지금 보면은 모르겠죠. 그럴 때는 이제 옆에 이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경증, 중증, 해당 없음으로 전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수행할 거는 이제 저희가 승차 시간하고 하차 시간이 있으니까 고객 이동 시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이동 시간 계산할 때는 이제 클릭하는 순서가 좀 중요해요. 이제 어떤 거에서 어떤 걸 빼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좀 중요한데요. 하차 시간을 먼저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승차 시간 컨트롤 누른 채로 클릭하시고 열 추가 시간 빼기 하면은 이제 도착 시간에서 출발 시간을 뺀 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데이터가 0.00:06:31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무슨 단위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표현되는지도 모르겠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데이터를 분 단위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칼럼명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시간 단위 분까지 넣어줄게요. 네, 이동 시간 클릭하시고 변환, 이거 보면 날짜 및 시간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기간이 있는데 기간을 누르시고 분으로 바꾸면 이제 분 단위의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정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배차 시간이 초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초가 아니라 분 단위로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꾸는 거는 이제 배차 시간을 누르시고 열 추가 표준 누르시면은 이 나누기가 있어요. 네, 저희는 정수 값으로 할 거기 때문에 나누기 정수 누르시고 네, 초를 분 단위로 이제 할 때는 이제 60으로 나누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확인을 누르면은 정수 나눗셈이라 뜨긴 해요. 이제 이거를 배차 시간 분으로 바꿔주면은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배차 시간 초가 필요가 없게 되죠. 이 열도 삭제를 진행할게요.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기본적인 데이터 전처리는 완료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전처리를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기존 데이터에 반영을 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데이터 편집했다 해서 지금 파워 BI에 올라간 데이터에 반영된 건 아니에요. 일단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단계를 다 쌓은 겁니다. 이제 이거를 파워 BI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파일을 누르시고 닫기 및 적용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파워 쿼리 편집기 창이 꺼지면서 이렇게 다시 데이터를 로드하게 될 겁니다. 데이터 로드하는 동안 잠깐 기다렸다가 로드 끝나면은 강의 속행하겠습니다. 네, 이제 잠깐 기다렸더니 데이터 로드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데이터 로드된 결과를 이제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아까와 다르게 좀 필요 없는 값들로 다 제거되었고 저희가 만든 접수 연도, 접수월, 접수요일, 접수시 등등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이 편집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시각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